제목은 여보 이젠 너.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30대 엄마입니다. 제겐 참 혈기왕성한 남편이 있는데요. 자기야, 오늘 어때요? 아이, 나 피곤하다. 그럼 더 좋지. 피곤할 때 애기를 가지면 딸을 낳는데. 남편은 자나깨나 아이 갖기를 원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부부는 이미 40개월 된 딸, 27개월 된 아들, 7개월 된 딸. 와, 여기 셋이 있어? 이렇게 3명이 있거든요. 7개월 된 딸. 그런데도 우리 남편은요. 넷째 가자. 안 돼. 더 이상 못 낳아. 그럼 당신이 애들 키워. 당신이 애기 엄마잖아. 엄마가 봐야지. 애도 안 봐줘? 결혼 4년 내내 임신, 출산, 임신, 출산. 애 낳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약속을 받아내고 싶어요. 넷째는 더 이상은 노요. 네. 소연 씨는 지금 슬아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주변에 아이 있는 분들을 보니까 힘들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준비가 되었을 때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계획을 하고 소연 계시는구나. 씨가 준비되었을 네, 때, 네. 어우, 마음 어쩌게 오상진아, 진짜 마음이 좋아. 총각 때는 본인도 3명을 낳고 싶다고 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 아니구나. 아니구나. 미나와 서련은 뭐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떨 것 같아요? 결혼이 현실이잖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육아일을 안 도와주고는 사실 또 낳는다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요. 차라리 좀 도와주신다면 그렇죠. 괜찮을 것 네. 같은데 그래도 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아이고, 막내가 7개월이면 붓기는 빠진 상태죠, 그래도? 네, 그렇다고 볼게요. 예, 예뻐요. 예. 엄청 소녀 같으세요. 예, 소녀 같아. 셋 엄마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매일매일 계속 넷째를 갖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넷째 갖자고부터 시작해갖고요. 아, 눈만 지금 뜨면? 첫째를 낳고 3개월 만에 둘째를 임신을 했거든요. 딱 3개월 만에. 둘째가 돌 때 셋째를 임신을 했어요. 둘째가 돌 때. 급하네, 남편이 급해. 네, 5살, 3살, 7개월 됐는데 피곤한데 계속 새벽에 애들 재우고 넷째를 가지면 딸이고 이제 평일에 힘이 날 때 아기를 가지면 아들이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주말에 이거 없을 때 나면 딸이 나오겠네. 아니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땐 그만큼 그 부부 사이가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요. 좋지도 않은데. 네, 일단요, 힘을 이제 신랑이나 저는 이제 피임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힘드니까 제가 신랑을 피해 다녔어요, 계속. 남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 신랑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이제. 네. 아니, 그게 거기서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러면 맨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열불이 나서 그래요. 뭐가 건강에 안 좋아진다는 애기들이요, 둘째, 셋째가요, 한 방에 생겼어요. 한 방에 생겼어요. 저희가요. 아이고. 아이고야. 원래 자녀 계획이 몇 자녀 명이셨어요? 계획이 이제 결혼 연애 때부터요, 신랑이 넷째까지 원했어요. 원래. 큰애랑 둘째가 연년생이다 보니까 셋째는 2, 3년 뒤에 낳을 계획이었는데 테스트를 했는데 둘이 나와가지고 또 두 줄이야. 신랑 앞에서 임태기를 던지면서 울어버렸어요. 정말. 그럴 수 있죠. 아니, 이거 뭐 지난 얘기니까 테스트기에 딱 줄이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네, 그때 네, 네. 어떤 느낌이었는데요? 아, 이거밖에 없었어요. 진짜. 양육을 했으니까, 해봤으니까. 예, 예. 산후 우울증 네. 그 겪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도 되게 심하실 것 같아요, 사실. 못된 말로 자기야 나 우울증 걸려서 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막 그런 그렇게 말까지. 했거든요. 진짜 힘드셨구나. 이게
겪는 사람은 맞아. 참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래요, 남편이? 자기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셋 키우나 넷 키우나 같다는 거예요. 아유, 안 키워봐서 모르는 거지. 아무 소리 못 했겠네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그만 자기가 키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는 자기니까 자기가 키워야지. 어이구야. 그리고 애들이 엄마만 찾으니까 엄마가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남편이 하나도 안 도와줘요, 애 키우는 거를. 모임이 많아요. 모임? 네. 네, 모임? 들어보시죠. 예. 네, 애들 좀 봐줘 하면 진짜 눈으로만 봐주는 거예요. 눈으로만 봐줘. 보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애들이 또 아빠 왔으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빠 놀아줘 하면 핸드폰 보여주고 자기는 피곤하다고 누워버릴 거예요. 아, 지금하네, 남편이. 그러면 아내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얘기해 주실래요? 하루 일과가요? 예, 아침에 이제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7시에 기상을 하면 딸내미를 유치원을 보내야 돼서 씻기고 둘째 어린이집 보내야 되니까 씻기고 모유 수유하고 빨래하고 다 쓸고 닦고 셋 다 씻기는데 1시간 옷 입히고 머리 말리고 로션 바르고 1시간 9시에는 재워서 이제 그게 일상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언제 밥 먹어요? 그러니까 밥도 요 근래 이제 안 먹고 간단하게 애들 과일 줄 때 있잖아요. 한두 개 집어먹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제일 큰 스트레스는 계속 함께 해줬으면은 사실 넷째도 가져볼까 좀 힘들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맞아. 전혀 도와주질 않고 무책임하니까 갖기 싫은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애들 아빠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세상 착하게 생겼네. 아내분의 고민은 이해가 돼요? 저는 고민이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이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태병도 다 지어놨어요. 이제 첫째는 풍당이, 둘째는 퐁퐁이, 셋째는 당당이, 넷째는 퐁당퐁당이 생겨야 지금 생겨야하는데 근데 아내 입장에서 진짜 돌을 던지고 싶네요. 근데 왜 넷째를 꼭 가져야 되는 어떤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또 태권도 선수 생활을 좀 했어요. 선수 생활을 좀 이렇게 숙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럿이 있는 게 좀 굉장히 남들 보면 좀 부럽고 했거든요. 지금 같은 패턴이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사자나 호랑이도 아니고 그냥 애 키우고 엄마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또 부모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제가 본업이 이제 태권도 관장이에요. 관장하고 이제 오전에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보험도 하고 있거든요. 제 역할도 있고 와이프 역할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서로가 희생이 좀 필요하지 않냐. 아니, 근데 이 사정에 맞게 예를 들면 조금 있다가 좀 계획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막 그냥 눈만 뜨면 그걸 왜 이렇게 급해요, 왜? 저희 주변에는 새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힘들다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이 뭐예요? 새똥이에요? 뭐예요? 왜 이렇게 새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 태권도 무슨 팀을 만들고 싶으신 계획은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에요. 넷째가 딸이면은 또 도전하실 건지. 넷째가 딸이면은 또 도전하실 건지. 네. 아니, 저는 딸도 상관없거든요. 쌍둥이면 더 좋고요, 저는. 쌍둥이면 더 좋고요, 저는. 아내의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낳을 때 다 옆에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진통이 오잖아요. 좀 남들에 비해 좀 빨리 출산해요. 한 시간 안에 다. 아이, 그 너무 합리화다. 별로 안 아팠었다 이거예요, 진통이? 남편이 볼 땐? 안 아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남들에 비해 이렇게 건강하고 예. 빨리 출산하니까 예. 정말 네. 쉽게 낳으셨는지
아니, 절대 그렇게 안 났고요. 네. 첫째하고 둘째를 무통주사를 못 맞고 나왔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무통주사는 이제 허리 척추에다가 관을 꽂고 주사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주사 주입이 안 됐어요. 무통이 안 되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진짜. 그럼. 그래가지고 제가 소리 지르면서 자기야 나 진짜 이러다 쇼크 올 것 같다고 나 수술 시켜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걸 옆에서 다 봤어요. 봤어요? 네, 봤는데도 그래? 봤어요. 봤는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 우리 와이프 애기 쉽게 낳아요. 우리 와이프 애기 쉽게 낳아요. 안 힘들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산 입학했을 때 그 고통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데 그 고통 안에서는 이게 짧았어요.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아니 그 고통의 시간이 다 포함된 거지. 그 낳는 순간이 짧았다고 그 순간 짧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저희 어머님도 저를 이제 낳을 때 그 출산의 고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의 이 머리로 벽을 뚫고 나가야지 아이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이 아빠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애기는 낳으면은 알아서 크는 줄 알아요. 아유, 그게 아니야. 저한테는 생활비 60만 원을 주면서 이걸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5식구 생활하는데 애까지 포함해서 6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60이 모자라서 이제 둘째 기저귀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야 주니까 기저귀가 없으니까 입금 좀 시켜줘 했더니 저번 달에 입금했잖아. 아껴서 좀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비싼 거잖아, 그게 사실 돈 얘기가. 저는 이제 외벌이다 보니까 남편이 얘기해 괜찮거든. 남편이 번 돈이니까 저는 말을 못 그렇지. 하는 그게 비싼 거죠. 거거든. 제 돈이 아니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그 그러니까 안에 그것도 포함해? 60만 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와. 그것도 포함해. 60만 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와. 제가 좀 경제 신문 같은 좀 봐요. 보면은 그 조금 재테크 하는 사람들이 보면 하루에 2만 원을 생활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살다 보면 아이가 기저귀를 2번 쓸 수도 있고 3번 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단 이제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제가 또 해주죠. 그런 부분까지 안 해주면 말이 안 되고 같이 아껴 쓰다 보니까 제가 참 신혼 때 이제 월세살이도 했고요. 아파트도 이제 또 분양도 하고 받고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미나 같은 경우는 AOA 신곡 나왔다고 예. 빙글빙글인가가 좀 선전하러 나와서 막 상기된 얼굴로 나왔다가 지금은 소원을 입히고 싶은데 얼마나 아팠을까? 무통이 안 되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 둘이 어떻다고요 머리 상태가? 머리가 빙글빙글하네. 생활비도 부족하니까 밖에서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유치원 교사를 했었어요. 자식 같아. 따뜻해. 그래서 이제 첫째 낳고 유치원으로 복직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유치원 복귀는 못하고 이제 택배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자주 아프다 보니까 자리를 비운 날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만 나와라. 네.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셋째가 생겼어요. 신랑 체육관에서 이제 조금이나마 그렇게 도와줬거든요. 2시까지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막둥이란다. 유치원 둘째 잠깐만. 서러웠어. 자기가 너무 벅차서 부담스럽고. 제가 이제 2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이제 집안일 하다 보면 좀 30분 늦을 때도 있고 그럼. 20분 당연하지. 늦을 때도 있잖아요. 저한테 네가 늦게 와서 상담 놓쳤잖아. 왜 늦게 왔어? 이렇게 저한테 아, 타박이 서럽게 안 보는 한테 제가. 또 왜 그랬어? 아내분이 남편분의 일까지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은 또 막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놀러 갈 때가 있어요. 막 오늘 빠지면 안 돼.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잠깐만요. 친구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인지 당연한 거 모르겠어요. 아닌가요? 근데? 지금 남편분은 모임이 아까 되게 많다면서요. 모임 다 얘기해요? 네, 다 해봐. 다 해봐. 얘기해봐요. 많아요? 한두 개 아니에요? 우선 축구 모임이 있어요. 네. 축구는요. 로코, 제이비, 송천, 이누, 축구만 TMC. 아니 축구를 직접 하는 모임이에요? 네, 그게 5개 이렇게 많아요? 네 5개 있고요. 아니 뭐 본인이 뭐 여기서- 피파야 뭐야. 잠깐만요. 여기서 푸시 아닌가만 축구 모임만 5개. 5개 있고요. 전북 발차기 모임 있고요. 방범대 돌고요. 친구들 동창회 가고요. 친구 동창회.
8개. 지금 8개. 8개 있어요. 8개. 그 또 무슨 모임 있어요? 끝이야? 얼마나 많으면은 잠깐 좀 물어보겠어요. 예, 아내분이. 예. 총 9개라고 지금 작가는 얘기하는데 하나가 안 나오는데. 영생고 고등학교 했는데 자, 남편 뭐가 빠졌어요, 지금 모임 중에서? 예, 지금 9개 말했고 태권도에 지우예까지 10개. 아,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모임 나가도 그냥 10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10번 나가는 거지, 한 달에. 2번 모이면 20번 한 번씩만 나가는 거고. 남편이 모임 나가면 보통 몇 시에 들어와요? 새벽 2, 3시에는 들어와요. 거실에서 뻗었는데 퍼즐 매트하고 거실장 사이에다가 오바이트를 했는데 다이스! 그때가 둘째 만삭이었거든요. 그래서 멋진 태교하셨군요. 아주. 그렇게 매번 그 힘들 때 챙겨주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 맞아. 아니에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고 오게끔. 다음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는 나 기억 안 나, 자기야 이러고 있어요. 아까 이거 하던 거? 모임이 이렇게 많으신데 꼭 모임 그 술까지 꼭 이렇게 마셔야 되는지. 이 술자리에 형님들이 꼭 저를 막 불러내요. 저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제가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좀 띄우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형님들이 더 중요해요? 이제 와이프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왔고 뭘 잘해와? 잘해왔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저도 많이 도와주거든요. 지금 많이 제가 도와주는 부분이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대화를 많이 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 들어가면 맨날 밤 10시고 뭐 씻고 자면은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또 애들 또 케어하고 같이 케어하고 하니까 뭘 잘해줘요? 주말에는 항상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또 아이들 뭐 씻기는 거랑 있으면 뭐 다 항상 제가 또 씻기려고 하고 주말에는 무조건 남편이 네. 해줘. 자, 한 달이면 주말이라고 했잖아요. 8번 아니에요? 8번이면 몇 번 정도 아이들을 다, 3명의 애들을 다 시켜주시나요? 6번 정도는 시키는 것 같아요. 6번 정도는 시키는 것 같아요. 어이가 없어요? 제가 시켜줘 얘기를 해야 시켜주는. 부탁해야지. 네. 그래도 주말에는 거의 항상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겨루기나 심사 같은 거 있으면요. 맞아. 타 지역으로 1박 2일을 가야 돼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네, 이제 야유회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임에서 야유회. 그러면 그것도 또 1박 2일로 가는 날도 있고요. 오늘 전주에 아는 형님들도 나오셨대요. 지인들이. 그래요? 예. 예, 예. 지인들 만나보자고요. 아, 그 모임 주변에서는- 형님들? 예, 예. 후배가 넷째 갖고 싶다고 하는데 넷째 갖기 위해서 좀 모임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의향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넷째를 원하기 때문에 예. 여기가 잘 돼야지만이 저도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근데 후배가 자체가 조금 유머도 많고 부침성도 좋고 술도 잘 먹어. 남자들 세계에서 또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인기가 없어. 저 옆에 분들은 어떤 분들? 사촌 여동생. 사촌 여동생.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번 어때요? 사촌 언니의 고민 다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고민이죠. 저는 막 1000% 1000%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니가 연락하고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진이야, 언니 너무 힘들다. 진짜 애들 빨리 키워놓고 여행도 가고 싶고 혼자 어딘가 가고 싶다. 근데 형부는 그걸 몰라요. 힘들어하는 걸. 전혀 몰라요, 진짜. 주말에는 많이 도와주신다는 본인이 피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자기 보시- 의사예요. 자기만의. 본인의 생각. 아, 본인 생각? 남편은 어때요? 저도 고민이죠. 이게 넷째를 갖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은 밥 먹을 때나 이렇게 하면은 아내한테 오히려 더 시키거든요. 아, 나 오늘 국수가 땡긴다. 국수 좀 끓여와라. 국수 좀 끓여와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시키더라고요. 아내 혼자도 참 서글프고 힘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우선 하나가 아프면 셋 다 아파버려요. 같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는 아프니까 안아줘야겠는데 내 몸은 마음대로 안 움직이지 아파 죽겠지. 근데 오빠는 또 마침 축구회가 있었던 또 거예요. 축구회가 있었던 또 거예요. 자기 언제 와? 했더니 자기야 여기 형님 딸이 노래하고 춤춘대. 혼자
그게 뭐야? 신났어? 신난 거예요. 네. 자기야 남의 새끼 볼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내 새끼나 좀 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카톡이 하나가 왔는데 그 딸내미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걸 동영상 찍어서 저한테 아이고, 속이 입어가고요. 제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맞아, 남편이. 맞아. 이렇게 착하고 나름대로 따뜻한 가부장적인 남편이에요, 그냥. 따뜻한 가부장적인 남편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 절대 안 낳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짊어질 수 있을 때, 좀 젊었을 때라도 이렇게 하나 더 낳아서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들 수밖에 없죠. 어떻게 편하겠어요. 근데 한 10년 후면은 진짜 남들보다 저희가 더 훨씬 웃을 날도 많고 10년 후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행복해야지. 지금도 굉장히 행복해요, 저희. 지금도 굉장히 행복해요, 저희. 남편은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는 안 행복해. 와이프도 원래 행복해. 아이들 보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하고. 오늘은 정말 내가 이 사연 하면서 그래 속에 있는 말 하지 말자 속에 있는 말 하지 말자 그냥 그래 자기들이 삶이니까 내비두자 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속상한 게 셋째 없고 둘 작고 넷째 낳았어. 넷째는 어디다 끼고 얘 엄마는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슨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기만 해줘봐. 제가 같이 가야죠. 언제가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축구 모임 있고 태권도 모임인데 언제 가냐고 말을 해달라고. 영재 언니랑 한번 겨뤄볼래요? 하여튼 오늘 애들이 나왔어요. 애들이. 애들. 우리 애들 이름 불러봐요. 첫째가 이름 좀 불러봐요. 서윤이. 서유리. 서유라 이름- 진아 서희야. 엄마 있어, 엄마. 엄마한테 와요. 지금은 엄마랑 아빠. 둘째. 완전 귀여워서. 엄마 저기 있네. 엄마. 이쁜 것 좀. 얼굴 타네. 얼굴 타네. 이렇게 얹고, 엄마 이렇게 얹고. 자, 어머 이렇게 얹고. 큰애 잡고 둘째 잡고 병원 가는 거지 이렇게. 네, 애기 이거 앞으로. 한번 잡아. 아이고. 엄마 손 잡아. 엄마 손 잡아 이렇게 하고. 엄마 손 잡아. 엄마 손 잡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넷째 어떻게 자꾸 병원 가냐고. 건널면 어떻게 건너야 되냐고. 네, 축구하고 싶냐고, 이 상황에. 자 이렇게 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는 못했다고 지금. 아빠한테 가서 아빠 볼래요 다? 세 명 다 볼 수 있어요? 세 명 예. 세 명 아빠한테 가자. 응. 아빠한테 가자. 아빠한테 가자. 아빠 준이 가고 자 셋이 혼자 봐봐봐. 어디 갈 거야? 자, 어떻게 할 거야? 나 넷째야. 어디 갈 거야? 나 어디 갈 거야? 아빠 나 어디 갈 거야? 나 혼자 벅차죠 등판에 솔직히. 1호, 2호, 3호 써 있어요. 셋이 잡아보니까 1호, 벅차죠. 2호, 3호. 그래도 또 애들 보니까 이쁘긴 하네.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 그냥 애들만 봐도 행복해요. 행복한데 너무 애들한테 미안한 게 많으니까. 뭐가 제일 미안해? 세 개만 얘기해봐요. 셋째가 생겨버리니까 또 첫째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많이 안아주고 많이 이뻐해주고 그리고 첫째한테도 더 많이 사랑도 더 해주고 싶은데 자꾸 넷째를 낳자고 하니까. 그럼 이거 어때요? 3년 동안 정말 어떻게 하는지 쭉 아내가 보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달라졌으니까 넷째를 한번 그때는 가져보자 하면은 그때 아내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좋지. 예, 저는 그렇게라도 하면 와이프가 괜찮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자, 끝으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자기야, 나 애들 셋한테 많은 사랑 줄 수 있게 그만 낳자. 애절하다, 애절해. 아우, 야. 만약에 오늘 약속을 하면은 제가 대한 비뇨의학과 홍보대사거든요. 제가 부탁해서 정관 절제 수술 제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요! 그리고 요즘은요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마음이 바뀌면 다시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지상렬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이건 무조건 고민입니다.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완전 고민인데요. 어쨌든 일단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신 거잖아요. 아내분의 행복을 생각해서라도 좀 의견을 존중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번 계기로. 저도 고민이다 한데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아이가 없는데 제가 와이프랑 한번 싸웠을 때 울면서 제 와이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아닌 이 사회에서 그냥 사랑을 받고 싶은 여자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아보다는 한 여자로서 좀 이렇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여러분 스위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자기야 이제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심각하게 한 거는 진짜 솔직히 좀 몰랐고 이제 우리가 지내면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또 내가 한번 노력하고 혹시나 그 3년 후에도 정말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은 말하면 나도 과감하게 포기할게. 제가 그거를 제안한 거를 받아들이면 아주 깔끔해요. 신동엽 씨의 제안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형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예. 형님들 다 지금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모임자에 좀 참석 안 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아유. 자, 과연 몇 표나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100표 넘어갔나요? 아, 넘어갔죠. 넘어갔죠? 자, 200명 중에 몇 표? 144, 153. 153!